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EC2, 아마존의 EC2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마존 엘라스틱 컴퓨터 클라우드 EC2는 안전하고 크기 조정이 가능한 컴퓨팅 파워를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웹 서비스입니다. 개발자가 더 쉽게 웹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AWS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클라우드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클라우드는 빌려쓰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클라우드 컴퓨팅은 뭘까요? 네, 클라우드 컴퓨팅은 컴퓨팅을 빌려 쓰는 거라고 제가 말을 했었습니다. 이시트는 바로 이 컴퓨팅을 빌려 쓰는 AWS의 서비스예요. 그래서 제가 AWS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세 개를 고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EC2, 두 번째는 람다, 세 번째는 S3를 꼽겠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AWS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EC2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C2가 제일 중요하고 이 그 AWS에서 거의 모든 서비스는 직간접적으로 EC2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C2에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초단위 온 디맨드 가격 모델입니다. 온 디맨드 모델에서 가격이 초 단위로 결정되고요. 서비스 요금을 미리 약정하거나 선 입금할 필요 없이 내가 쓴 만큼만 돈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약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약정을 하면 더 싸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구축 속도 역시 빠른데요. 몇 분이면 전 세계 수백 개의 인스턴스를 구축이 가능할 정도로 확장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클라우드의 장점이겠죠. 그리고 다양한 구성 방법이 있는데요. 머신러닝, 웹서버, 게임 서버, 이미지 처리 등 다양한 용도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양한 과금 모델 역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AWS에서 서비스를 연동된다는 것 역시 장점인데요. 뭐 오토 스케일링이라든지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 그 다음에 클라우드 와츠 등 지금 이 서비스가 뭔지 모르셔도 되지만 이 AWS 서비스와 연동된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서비스와의 연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온프리미스 상에서 1대1로 비교해가지고 클라우드가 더 좋다, 나쁘다 논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클라우드가 좀 안 좋은 면도 많아요. 뭐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고 뭐 복잡도도 매우 복잡하고, 하지만 AWS를 비롯한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시너지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클라우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AWS 서비스를 단독으로 보지 마시고 이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연동이 되어 있는지를 위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EC2를 어디서 쓸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경우에 쓸 수 있겠죠. 데이터베이스, 웹서버,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의 백엔드 서버, 데이터 프로세싱, 기타 서버가 필요한 모든 작업에서 EC2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WS를 배운다면 이 EC2를 배우는 게 필수라는 말이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작업은 여러분들께서 EC2 혹은 EC2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AWS 서비스를 활용하셔서 AWS를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WS의 주변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배울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AWS에 대한 그 구조라든지 아니면 이런 다양한 추가 기능들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EC2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EC2에서의 이 인스턴스, 그 다음에 AMI, EBS라는 것이 있는데요. EC2 구조에는 이 세 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이 세 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EC2 인스턴스는 EC2에서 컴퓨팅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다양한 유형과 크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담당하는 EBS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 EBS를 설명하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장 방법에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EBS, 즉 하드디스크와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인스턴스 스토어라고 이 인스턴스 안에 있는 스토리지를 활용하는 것. 이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의 가용 영역 안에서만 존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스턴스가 두 가지 모드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EBS가 이렇게 하드디스크에 해당하는 EBS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스턴스 안에 인스턴스 스토어, 즉 이렇게 그 EC2 안에 이렇게 스토리지가 있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큰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EBS를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스턴스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EC2는 컴퓨팅을 빌려 쓰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만약 10불의 예산으로 인스턴스 이 EC2를 활용한다고 치면은 이때 CPU가 중요한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서비스를 올린다고 예시를 들어보면 CPU에 한 7달러, 그다음에 램에 2달러,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니까 한 1달러 정도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메모리 DB다. 그러면은 메모리를 엄청나게 활용해야겠죠. 그래서 뭐 CPU 2달러, 램 7달러, 그뭐 여기도 그래픽 카드는 있으나 마나니까 1달러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뭐 비트코인을 채굴 하고 싶다. 그럼 GPU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환경인데 이때는 뭐 CPU 4달러, 램 1달러, 그래픽 카드 5달러 정도로 수치를 매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인스턴스 유형 혹은 패밀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인스턴스 역할에 따라서 CPU,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조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인스턴스 유형별로 사용 목적에 따라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메모리 위주라든지 CPU 위주라든지 그래픽 카드 위주라든지 아까 통해서 봤죠. 그런 식으로 다양한 유형을 선택해서 최적화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이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T 유형, M 유형, INF 유형 등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유형의 인스턴스들은 같은 인스턴스 패밀리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타입별로 세대별로 숫자가 부여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M 유형의 5다. 그러면 M 인스턴스의 다섯 번째 세대예요. AWS는 계속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인스턴스 유형별로 새로운 아키텍처 혹은 기술을 적용한 인스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M5라고 하면은 M 유형의 다섯 번째 세대의 인스턴스를 의미하고요. 일반적으로 세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아키텍처 및 프로세서 혹은 추가 기술에 따라 전미사가 붙는데 이 전미사는 두 개 이상이 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7GN이라고 하면 C 인스턴스 중에서 AWS Gradient 프로세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G가 먼저 붙고요. 그 다음에는 네트워크 옵티마이즈드라는 뜻의 N이 붙어서 결과적으로는 C7GN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C타입의 일곱 번째 세대 그리고 그 G 프로세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G 그리고 네트워크 옵티마이즈이기 때문에 N 이렇게 붙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스턴스 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인스턴스 패밀리에서도 다양한 크기로 존재가 가능하고 인스턴스의 CPU 개수, 메모리 크기, 성능 등으로 크기가 결정되는 겁니다. 인스턴스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겠죠. 그래서 크기가 클수록 메모리가 더 많고 더 많은 CPU 코어가 있고 그 다음 더 많은 네트워크 대역폭이라든지 EBS와 통신이 가능한 대역폭 기타 여러 가지 성능들이 더 좋아집니다. EBS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BS는 아마존 엘라스틱 블록 스토어를 줄여서 EBS라고 부르는데요. AWS는 EBS를
아마존 EC2에 사용할 영구 블록 스토리지 볼륨을 제공함으로써 각 아마존 EBS 볼륨은 가용 영역 내에 자동으로 복제되어 구성 요소 장애로부터 보호해주고 고가용성 및 내구성을 보장해줍니다. 라고 AWS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아마존 EBS는 가상의 하드 드라이브입니다. 그래서 EC2 인스턴스가 종료되어 또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량의 범위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특수하게 하나의 EBS를 여러 EC2 인스턴스에 장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경우도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EBS 멀티 어태치라고 하는데 이거는 몇 가지 제약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나의 EBS는 하나의 EC2만 장착된다고 보셔도 되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EC2 인스턴스와 같은 가용 영역에 존재하고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EC2 인스턴스는 하나의 가용 영역에만 존재합니다. 하나의 가용 영역에만 존재하는 EBS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끔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EBS를 따로 생성했을 때 나 이 EBS EC2에 붙이고 싶은데 목록이 안 뜨네? 왜 그런 걸까요? 다른 가용 영역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가용 영역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가용 영역 안에만 존재한다는 거. 왜? EC2 인스턴스 하나의 가용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BS도 똑같이 하나의 가용 영역에만 존재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용 영역 안에 자동으로 분산 저장이 되기 때문에 99.999% 가용성을 목표로 굉장히 내구성 있게 설계되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데이터를 잃어버릴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EC2 인스턴스에도 유형이 있었죠. 여러 가지 M 타입, T 타입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EBS에도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범용이 있는데요. General Purpose 줄여서 GP라고 하고요. 이건 SSD예요. 그리고 프로비저닝된 IOPS, 프로비전드 IOPS 또는 IO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SSD입니다. 그리고 스루프 최적화가 있는데 이것은 스루프 최적화 ST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하드디스크예요. 잠깐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IOPS와 스루풋의 차이는 뭘까요? IOPS는 얼마나 빠르냐예요. 스루풋은 얼마나 많이 가져가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택배를 배달하고 싶어요. 그러면 스포츠카가 좋을까요? 덤프트럭이 좋을까요? 스포츠카가 좋을 겁니다. 빠르게 배달하면 좋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엄청난 양의 물건을 나르고 싶어요. 그럼 스포츠카랑 덤프트럭 중에 당연히 덤프트럭이 좋겠죠. 그럼 이 비교에서 보면은 IOPS는 빠른 스포츠카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거고 스루풋은 덤프트럭이에요. 많이 싣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각각의 뭐가 더 좋냐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해야 된다. 그럼 IOPS. 많은 양의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해야 된다. 그럼 스루풋이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간단하게 차이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콜드 HDD가 있는데 이건 SC고요. 클라우드 HDD와 마그네틱은 성능이 굉장히 안 좋은 대신에 저렴합니다. 그럼 언제 쓸까요? 백업 이런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담아놓지만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을 때 폴드 HDD와 마그네틱 그럴 때 씁니다. 그다음 스냅샷은 EBS의 특정 시점을 저장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후 EBS로 다시 복구가 가능합니다. 일종의 저장, 게임으로 치면 이 저장본 같은 거예요. 세이브 포인트죠. 그래서 EBS의 백업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께서 뭔가 복잡한 작업을 하셨거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든지 경우에 EC2의 내용을 백업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스냅샷을 만들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증분식이고요. 이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00기가 볼륨의 스냅샷을 5번 찍으면 500기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100기가 처음 한 번, 그 다음 나머지 변경된 부분은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비용이 적게 들겠죠. 그래서 그 이 스냅샷에 자주 찍어줄수록 이 비용 최적화를 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S3라는 AWS 서비스에 저장되기 때문에 99.9999999999가 몇 개죠? 11개죠. 그래서 11 라인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이 S3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매니저라든지 AWS 백업 등 자동화해서 생성이 가능해서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스냅샷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주기별로 자동으로 스냅샷을 착착착 만들어서 정리도 가능합니다. AMI인데요. 이 AMI는 아마존 머신 이미지의 약자고요. 이 시트 인스턴스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모은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구성 요소는 한 개 이상의 EBS 스냅샷, 그리고 사용 권한, 어떤 AWS 어카운트가 사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블록 디바이스 매핑, 간단히 말하면 EBS가 무슨 용량으로 몇 개 붙는지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기타 뭐 OS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프라이빗으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퍼블릭으로 공개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AMI를 떠놓으시면 실제 유저들이 EC2를 만들 때 여러분이 저장한 상태 그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퍼블릭으로 공개가 가능한데 그럼 불특정 다수한테 공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인스턴스 저장 유형에 따라 AMI 생성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제가 아까 EC2 인스턴스가 저장 유형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EBS를 사용하는 거 하나, 그리고 인스턴스 스토어를 사용하는 거 하나. EBS를 사용하는 거라면 스냅샷을 기반으로 루트 디바이스를 생성하는 거고요. 인스턴스 스토어를 라면 S3에 저장된 템플릿을 기반으로 생성을 합니다. 이 S3는 파일 저장 스토리지인데 이거에 왜 그러냐면 인스턴스 저장 유형이 제가 그 저번에 아까 EBS와 인스턴스 스토어가 가지고 있고 인스턴스 스토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EBS를 사용하는 인스턴스라면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시트 인스턴스가 없어지면은 이 시트 인스턴스가 없어지다 하더라도 그 EBS 볼륨은 살아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EC2 인스턴스를 올려서 EBS 볼륨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 저장된 내용들은 이 EC2 인스턴스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계속 보관이 되는 겁니다. 이 EBS 볼륨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은요. 근데 인스턴스 스토어는 그 저장 내용이 EC2 인스턴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인스턴스가 없어지는 즉시 이 안에 들어있는 저장 내용도 같이 사라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인스턴스 스토어를 사용하면 이 인스턴스 스토어는 이 저장 스토리지 안의 내용이 영구적이지 않고 임시적인 겁니다. 그럼 왜 쓰냐? 여기 EBS를 사용하는 거는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유연하지만 조금 느려요. 여기에 그 대역폭의 영향을 받고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인스턴스 스토리지 이 스토리지 볼륨은 이 시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게 파일을 가져오거나 그럼 굉장히 많이 쓰일 경우 그런 그 벌크한 파일들을 가져올 때 많이 쓰겠죠. 왜냐면 속도가 그만큼 중요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를 알아두셔야 되고 이 차이 때문에 각각의 AMI를 만드는 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거는 EBS 기반으로 이 내용을 영구적이지 않으니까 외부의 스토리지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S3라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S3는 나중에 또 따로 공부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좀 이따 그 실습 강의를 하실 때도 보시겠지만 AMI를 선택하시면 다양한 종류의 OS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데 아마존 리눅스도 있고 레드햇도 있고 뭐 윈도우즈도 있고 맥도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AW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 EBS가 있는데요. 이 EBS에 스냅샷을 찍어서 이 EBS에다가 OS라든지 파일이라든지 뭐 시작 권한 등을 더한 다음에 S3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 S3에 저장을 하고 이때 AMI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AMI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걸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EC2를 실행할 수도 있고 혹은 복사하거나 공유하거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서 있어서 대부분은 이 EBS 스냅샷은 AMI 단위로 만들어서 공유를 하십니다. 이 안에 이 EC2 인스턴스를 올리기 위한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EBS는 가상의 하드 드라이브고 EBS와 별도의 생명 주기를 가지고 있으며 용량과 범위를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실습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